첫 번째는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 그렇게 생겼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R 값을 구해보아라고 했네. 저는 기본적인 문제인데 여기서 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5는 0. 자 여기서 중심하고 반지름 찾으라는 얘기죠? 표정을 바꿔주면 되니까 한번 보자. 자, 우리가 이제 표정을 바꿀게. 자, 짠짠 보니까 뭐가 돼? x 더하기 2의 제곱. 자, 그러면 여기하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4가 되어졌으니까 여기 우변에다 똑같이 4를 더할 거야. 그리고 얘하고 얘를 보니까 y-4의 제곱. 역시 여기다가 16, 얘랑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상수 16이 필요하니까 16을 더한다면 여기다 4 더했고 똑같이 5변에 4 여기다 16 더했고 똑같이 16 그리고 얘를 쭉 이항시켜서 5가 되겠네. 자 그렇다면 중심은 마이너스 2,4가 되겠고 반지름은 이게 25니까 반지름은 5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두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 그리고 x-3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5. 자, 이 두 개의 원인인데 임의의 점을 AB라고 하자. A,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보라고 했어요. 얘는 이 원이 이렇게 생기고 여기 원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두 원, 이 원이 있는 임의의 점 A와 이 원이 있는 점 임의의 점 B. 그래서 그 A, B, 선분 A, B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최소값은 이 언저리 어떤 점과 이 언저리 어떤 점에서 이렇게 최소값이 나올 것이고 최대값은 이 근처 어디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지만 그런 점들도 물론 구할 수는 있어. 근데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이것을 중심선이라고 하는데 이 중심선의 거리를 먼저 구해보는 거지. 얘는 중심이 0,0 얘는 중심이 3,4 그러면 중심 사이의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5가 되겠네. 이 거리 5에다가 이쪽 반지름이 1이고 이쪽 반지름은 이 5로 되니? 5로 되네? 5로 돼 있죠? 네. 그러면 반지름 루트 5지? 네. 반지름 루트 5.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중심 사이의 거리가 5니까 이쪽에 있는 반지름을 빼고 이쪽에 있는 반지름을 뺀다면 최소값이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그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 이 두 점 사이 A, B의 최소값 선분 A, B의 최소값은 중심 사이 거리 5에서 이쪽 반지름을 빼고 이쪽 반지름 1이죠? 이쪽 반지름을 빼면 루트 이게 바로 최소값이 되겠네. 정리해주면 4-루트 5가 되겠지. 자, 그러면 선분 AB. 선분 AB는 이 원이 있는 한 점과 이 원이 있는 한 점 사이에 선분 AB의 최대값은 AB의 최대값은 두 중 사이의 거리에다가 이쪽 반지름 1을 더하고 이쪽 반지름 루트 5를 더하면 최대값이 되겠지. 그죠? 두 중 사이의 거리 5에서 이쪽 1을 더하고 이쪽 루트 5를 더하면 이게 바로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6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지.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둘이 더하면 되니까 정답은 10이 되겠죠? 그지? 한번 얘랑 같이 세트로 공부해야 할 것이 얘는 원 위에 한 점, 원 위에 한 점에서 최대 수준 이렇게 구하면 되고 만약에 같은 원 이렇게 하나 조여있는 원과 임의의 점에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 점 P에서 이 원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 수준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이 중심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을 빼거나 최소값이 나오지. 이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이 나오지. 이렇게. 알겠지? 항상 중심을 이용한다는 거야. 이 점에서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서 최소, 반지름을 더해서 최대. 이렇게. 자,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자,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어떤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이 직선이 있는 임의 점에서 이 원까지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 또 최대값은 어떻게 찾는다고? 자, 원의 중심에서 여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고 이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서 최소를 반지름을 더해가지고 최대를 구한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전부 다 중심을 이용할 거야. 원 위에 한 점, 원 위에 한 점에서 최대 최소는 중심선의 거리에서 반지름 빼고 더하고 원 밖에 한 점에서 원까지 있는 거리의 최대 최소는 역시 이 점에서 중심까지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을 빼고 더하고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을 빼고 더하고 같이 세트로 같이 공부하면 되겠네. 오케이? 자, 좋아요. 3번. 자, 3번 문제를 보니까 자, 원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 자, 얘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이동을 하면 얘랑 접한대. 이때 k값의 부분을 구하면 자, 얘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그리하였더니 y는 x 더하기 2에 접한다. 이때 k값의 부분을 구해보아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 표준형에서 이 원을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 어떻게 되지? 그런 원이 어떻게 나오죠? 자, 얘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뭐 x축으로 평행이동은 없으니까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해주면 y 빼기 k의 제곱. 그러면 이 원을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원이 되겠지. 자, 반대로 변함이 없죠? 이렇게 했더니 이 직선과 접했대. 자, 그러면 원이 직선에 접했다는 이 말은 물론 뭐 예를 들다 대입시켜서 뭐 방정을 풀어가지고 접했다는 것은 한 점에서 만났다는 얘기다. 원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다. 그러면 이 만나는 교점을 우리는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놈과 이놈을 연립했을 때 그럼 이 y 대신에 x 더하기 1을 쏙 집어넣고 얘를 정리하면 x는 2차 방정식이죠? 그 방정식을 해갖고 만나는 점이야. 근데 그 점이 한 점에서 만난다. 접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접하고 있어야 되고 중문을 가져야 되고 판별식이 0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y는 x 더하기 2니까 여기를 일단 집어넣어서 정리해서 이 식을 정리한 값이 판별식이 0이면 돼. 그런데 이렇게 접근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우리 접선 방식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 원과 이 직선이 접한다는 것은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말이야. 이렇게 접하잖아. 접하면 원의 중심에서 여기 직선까지는 이 거리가 원과 같으면 반지름과 같으면 접한다. 이런 원리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하고 좋단 말이야. 이걸 집어넣고 막 판별식을 쓰는 것보다. 그래서 원의 중심은 0,k이고 이 직선의 직선은 정과식 사이 거리 공식을 써야 되니까 일반형을 써주면 x 빼기 y 플러스 2는 0이 되니까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했을 때 루트 절대값 0 넣고 k 넣고 이 값이 거리인데 이 거리가 반지름 1과 같으면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값 k-2는 루트 2가 되겠죠. k-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고 k는 넘어갔을 때 2 플러스 루트 2 또는 k는 2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이들의 k값의 곱을 구하면 뭐가 되겠어? 이 두 개의 k값의 곱을 구하면 4 마이너스 2 정답이 2가 됩니다. 오케이? k값의 곱은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4번 뭐 중요한 문제죠. 4번 문제를 보니까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 물론 이건 다 중요한데 착각했어요. 어떤 문제는 착각했냐면 잠깐만. 어떤 문제는 착각이 여기 있나? 없네요. 자, 이 문제는 없어요. 어떤 문제는 착각했냐면 일단 4번 문제 풀어보고 자, ax-y 더하기 4는 0 그리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a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직선과 이 원이 나와 있는데 이 직선이 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할 때 내가 지금 이대문에서 착각을 했단 말이야. 어떤 문제를 착각했냐면 원 두 개 나오는 문제 있지, 그죠?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원이 두 개가 있어.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원이 하나 있고 어떤 원이 하나 있는데 이 원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어떤 원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할 때 요 문제라고 내가 지금 착각을 했네.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해. 좀 어렵고 얘는 좀 쉽지. 얘는 좀 쉽고. 자, 일단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거 잠깐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얘는 문제를 보면 얘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요 직선이 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대.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직선이 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하면 당연히 원의 중심 지나가면 되는 거죠? 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기만 하면 둘레도 이등분되고 넓이도 이등분되겠지. 직선이니까. 그렇죠?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러면 얘를 표준으로 바꿨을 때 중심이 나오고 그 중심을 내가 지나간다는 말은 이 중심이 앞에 여기다 대입시켰을 때 이 등식이 3이 된다는 얘기니까 얘값을 쉽게 찾을 수 있지. 자, 그래서 얘를 표준으로 바꿔주면 짠짠 자 x-1의 제곱 더하기 짠짠 봅니다. y 더하기 a의 제곱은 여기다 a제곱 더하기 표준 만들 때 여기다 1을 더했더니 똑같이 1을 더하고 얘 넘어갔으니까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중심의 좌표는 1, 마이너스 a가 되겠네. 그래서 얘가 1,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이 정례가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시키면 만족하겠죠. 그래서 x에 1 넣고 y에다 마이너스 a 넣어서 이렇게 되고 앞에 3이 0이 되어서 그리고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둘레 계속 끝난 게 아니죠. 이 둘레를 이등분할 때 A하고 상관이 없구나. 답이 A하고 상관이 없네. 이 원의 둘레기를 L이라고 하면 8분의 1이 얼마니? 이 둘레를 이등분할 때 이 둘레기를 L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자 A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이 둘레를 구하는 게 목적이네. 지금 A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봐봐.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원의 반지름이 필요하잖아. 여기서 자 A가 마이너스 1을 집으면 4, 1, 4 그래서 A 값이 크니까 반지름 얼마야? 3이 되겠지. 이 값이 크니까 반지름 3.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이등분 당하는 이 원의 둘레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자 둘레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둘레를 L이라고 했을 때 8분의 1 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반지름이 3이고 그러면 둘레는 얼마가 돼? 지름의 8분 치면 둘레가 되죠? 반지름이 3이고 지름은 6이고 6파이지. 나는 6파이. 그래서 얘는 6이 되겠지. 알겠지요? 이렇게. 아까 내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계속 해봅시다. 혹시 뭐 문제 찾을 수 있어? 아니, 찾고 있어? 배워봐? 비슷하고 착각한 탓으로 이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 한번 봅시다. 뭐 어떤 문제냐면 원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한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대. 자,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9. 또 하나는 원은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by는 1, 더하기는 0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원은 얘가 주었네. 얘는 얘의 둘레를 이등분한대. 자, 얘는 직선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 거고 얘는 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 거야. 자, 그랬을 때 이등분했을 때 이 원의 중심에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얼마니 그걸 물어봤어요. 자, 문제 봅시다. 문제는 요지는 그래.
이 원이 있고 이 원이 있는데 얘가 얘의 둘레를 이등분 할때 얘가 얘의 둘레를 이등분 할때 이 원의 중심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를 구해보아라. 자, 이거 중심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를 구해보아라. 이제 이런 거야. 여기서 이거 거의 디테일하게 이거 구하는 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는 그 내용이 어떻게 우리 해석해야 되는지를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거야. 자 봅시다. 얘가 주어지. 얘가 얘를 이등분한 거야. 얘는 쪼개지는 거야 얘 때문에. 그럼 얘의 원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근데 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해. 자 그럼 봅시다. 자 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북극 남극이 있다고 쳐봐. 어떤 곡선이 됐든 직선이 됐든 얘하고 얘를 관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도 그렇잖아. 여기 북극 여기 남극을 쑥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주체가 직선이고 얘는 원인 거야. 그 원이 이 둘레를 이등분을 하면 얘가 어떤 식으로든 뭐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 이 길이와 이 길이와서 같아지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는 넓이는 당연히 같지 않을 거고 둘레의 길이가 이 길이가 같은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자 보면 이 이등분 당하는 원이 있고 이등분 하는 원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이등분 하는 이 원이 이등분 당하는 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단 말이야 지금. 자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이 이등분 당하는 원점에 갔을 때 지름이 양 뜯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우리가 요 직선을 생각할 수 있다고. 요 직선 요 직선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냐면 두 원이 만나 생기는 두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다른 말로 공통형의 방정식이라고 했다. 요 공통의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얘를 일반형으로 바꾸고 얘가 지금 이등분 당한 얘니까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마이너스 2는 0이고 요 놈은 이미 일반형으로 나와 있어.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by 더하기 1은 0. 얘를 교점을 지나가니까 연립방정식을 할 거예요. 연립할 거야. 연립하는데 연립방정식을 가로세모로 풀고 있는 거지.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 여기 이 부분이 0을 떼고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단 말이지. 플러스 7배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by 더하기 b는 0이다. 이렇게. 자 이때 k가 마이너스 1이면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자, 같이 공부하자. 어차피 같이 공부하자고. 자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면 뭐라고 그랬어? k가 마이너스 1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져.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공통형. 자, 여기서 여기까지 본다면 이 원에서도 현이고 이 원에서도 현이니까 이것을 공통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 k가 마이너스이라면 자 k가 마이너스이면 x제곱 y제곱 원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지자인 x제곱 y제곱을 사용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선이 되는 것이고 k가 마이너스 아니면 x제곱과 y제곱이 절대 죽을 수가 없네. 그러니 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 뭐 이런 원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때 그 원이 하나를 결성되기 위해서는 이 두 점 말고 또 다른 점이 더 필요하다고 했고 걔를 대입시켜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죠? 얘는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니까 이 점하고 넘어갑시다. 뭐 이 내용은 마찬가지 확정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난 지금 빨간색 즉 두 원이 만나 생기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 공통의 방식을 찾기 위함이 목적이니까 k가 얼마나 집어넣어? 마이너스를 2인적으로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k에 마이너스를 넣는 거죠. 자 k에다 마이너스를 넣는다는 것은 이 원에서 이 원을 빼는 거지. 자 그럼 일단 마이너스를 집어넣는다고 치고 자
k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다고 치고 x제곱 y제곱 이렇게 사라지죠.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마이너스니까 빼기 10은 0 이게 나와.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이게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알겠니?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죠. 근데 이게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때 이 직선의 방정식, 즉 공통의 방정식이 이 원과 이 원이 만나 생기는 두 점을 지나가는 이 공통의 방정식이 이등분 당하는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 이와 같이 이등분 당하는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아질 수 없잖아. 이게 지름이니까. 그러면 이 원이 이 원을 이등분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이거 봐봐. 일반적으로는 원이 두 개가 이 원이 이렇게 있고 이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원 두 개를 이와 같이 연립을 해서 K가 만들 수 있는 집어넣게 되면 얘가 만들어지는데 이 공통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지금 어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게 아니지? 왜 같은 게 아닌 줄 알아? 이 공통의 방정식이 원의 중심을 지나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면 얘랑 길이가 같을 수가 없다고. 근데 여기서는 이 원이 이 원의 둘레길이를 이등분한다고 그랬으니까 요게 곧 지름이 돼야 돼. 이게 지름이 아니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은 게 아니라고. 이게 지름이 되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 얘가 지름이 되는 거야. 빨간색이. 그래서 얘는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을 하면 이렇게 구한 공통연의 방정식이 이등분 당하는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 된다고. 근데 여기 이 점의 좌표가 중심이니까 짠짠 그러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되고 a제곱 a제곱 b제곱 이렇게 더하고 얘가 모아서 빼기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은 중심의 좌표, 여기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 이 빨간색 직선 얘가 요 점을 지나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을 시켜주게 되면 일단 x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니까 2a의 제곱이고 얘를 여기다 대입을 시켜주니까 2b의 제곱이야. 그래서 얘를 넘겨주면 10이 되거든. 그러니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10이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자,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왜? 여기? 오지. 이거 설명하고 오를 방법이 있어. 뭐야? 내가 사실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안 봤는데 되게 귀여워서 내가 지금 그거에 취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 사실 거예요. 보니까 문제가 뭐라고 했는데 깜짝 놀랐어.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원점에서 이 원의 중심까지 가려고 했잖아. 근데 이 중심이 뭐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잖아. 중심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야. 그러면 여기에서 원점까지 거리가 뭐가 돼? 루트 이놈 빼기 이놈의 제곱 a의 제곱 더하기 이놈 빼기 이놈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 이게 곧 정답이거든. 근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5야.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루트 5가 되겠네. 되게 깜찍하지 않니 문제가? 그래서 요거 근데 되게 귀엽네. 이거 생각하다가 이런 말도 안 돼. 그래서 정답은 루트 5가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사실은 지금 요거 가지고 문제 풀려다가 요거 했네. 엄청 중요한 걸 알게 했네. 알겠지? 자, 이 원의 둘레를 이 원이 이등분한다. 이 원의 둘레를 이 원이 이등분한다 했을 때 이 개념을 이렇게 듣는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이제 5번. 자, 5번 문제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5번 문제는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쪽 단원의 특화적인 문제 말고 단원과 단원이 같이 섞여 있는 거 이런 것들 아주 좋아하죠. 단원과 단원이 같이 섞여 있는 거.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지? 얘 봐봐. 5번 문제를 봐봐. 자, 어떤 Z가 있어. 무슨 Z가 있어? 5번 문제를 볼까? 어떤 Z가 있는데 X 더하기 YI. 자, X와 Y는 실수야. X, Y는 실수.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Z 1 더하기 Z의 제곱 1 더하기 Z 제곱분의 Z가 실수래. 얘가 실수야. 얘가 실수일 때 점 자취의 길이를 물어보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 단 xy가 0이 아니다. 그죠? 자 xy가 0이 아니라고 해서 단 저번에 1차공사 우리가 준비하면서 복수수란을 해서 이거 되게 많이 나왔지. 그죠? 자, 1 플러스 z의 제곱분의 z가 실수래. 그럼 1 더하기 z의 제곱분의 z가 실수야. 그러면 여기 z에다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거 낚시에 걸리면 안 돼. z에다가 x 더하기 yi를 집어넣고 열심히 문제 풀면 답 안 나오지. 문제를 계속 막 풀다 보면 실수하고 해서 보면 풀이가 3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적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자, 이 문제는 얘가 실수면,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실수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5. 얘는 실수잖아. 얘가 실수면 5의 바도 실수지. 오직 실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죠. 실수면 실수나 그 실수의 반은 서로 같아. 얘가 실수이고, 그리고 이들은 서로 같다는 거야. 5는 5바랑 같이. 오직 실수일 때만 그래. 허수면 같을 수가 없어. 혈력도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의 혈력도수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얘가 실수래. 얘가 실수이므로 1 더하기 z의 제곱분의 z가 실수이므로 얘는 1 더하기 z의 제곱분의 z의 바도 실수이고 이들은 서로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의 성질을 위해서 그래서 치즈 이론이라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네요. 바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뭐 성립한다면 대학생 곱했을 서로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쪽으로 곱하면 이렇게 곱했을 때 z의 제곱 z바 그리고 이렇게 곱해서 z바는 이쪽으로 곱하면 z바의 제곱 더하기 z 이렇게 이쪽 이항식을 정리하면 z제곱 z바 빼기 z바의 제곱 얘 넘어와서 z 더하기 z바는 0이 되겠죠. 자, 공통인수 묶어서 인수분해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해서 0이 된다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z하고 z바 어떤 복소수하고 복소수의 혈력수 서로 같아야 돼. 또는 z바는 1이면 되거든? 근데 얘는 같을 수가 없지. 자, 왜 같을 수 없는 걸까? 자, 저희 문제를 보고 있잖아. 저희 문제를 보니까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어.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 바로 뭐냐면 요거죠. 자, xy가 0이 아니래. 자, 저기서 보면 자, z가 x 더하기 y 아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xy는 0이 아니래. 한번 볼까요? 자, z가 x 더하기 y 아닌데 xy가 0이 아니야. 그러면 xy가 0이 아니면 둘이 곱해서 0이 아니면 x가 0이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y도 0이 아니어야 되지.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라 둘이 곱해서 0이 아닌 거야. 그러면 여기서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니까 어때? y가 0이 될 수 없으면 이 z는 실수가 될 수 없지. 그잖아? 또 y가 0이 아니야. y가 0이 아니니까 얘는 절대 실수가 될 수 없네? 실수가 될 수 없어. 실수가 아니면 z하고 z바가 서로 같을 수가 없다고. 아까 역으로 얘기했을 때 실수일 때만 오직 어떤 수와 혈력수가 서로 같다고. 그러니까 y가 0이 아니면 분명하고 y가 0이 아니니까 얘는 실수가 될 수가 없고 실수가 될 수 없으니 z는 z바랑 같을 수 없어. 그러니까 z하고 z바가 같을 수 없으니 얘가 0이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여기서는 그래서 z바는 1이다 이걸 만족해야 돼. 근데 얘랑 얘랑 곱해서 0이 돼. 얘는 0이 될 수 없으니 얘는 반드시 0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z바는 1인 거야.
잠깐 보류하고 이거 하는 얘기 좀 마저 해봅시다. 자, 이 표현. 자, z가 x 플러스 yin데 xy가 0이 아니야. 이 말은 y가 0이 안 되니까 z가 실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냐? 자, 요 놈과 똑같은 표현은 이렇게 한글로 줄 수도 있어요. 실수가 아닌 복소수 z에 대하여.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고급지게 나올 수도 있다. 알겠니? 한글로 이렇게 실수가 아닌 복소수 z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처음 출발이 그렇게 출발되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자, z는 x 더하기 y 아니야. 근데 x, y는 0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 같은 표현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정해주면 되는 거고. 결국 이제 z, z바가 있는데 z는 x 플러스 y 아니고 z바는 x 마이너스 y 아니 편육 소재가 이렇게 되어서 이렇습니다. 이거는 한번 정리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 되어서 중심이 0,0의 반지름이 1은 1이 된 거야. 알겠니? 문제가 뭘 구하겠어요? 자추의 길이, 자추는 뭐야? 요걸 만족하는 x, y가 그리고 있는 도형이 1이고 반지름 1은 1이니까 자추는 1의 둘러기를 말하는 거죠? 지름 2니까 정답은 2파이가 되겠지. 정답은 2파이죠. 자, 6번 문제 해보자. 자, 6번 문제를 보니까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 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 그리고 x-4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4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이 원과 이 원이 내접할 때의 r값 그리고 외접할 때의 r값을 더해서 그 값이 얼마니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원과 이 원이 내접할 때와 외접할 때. 자, 내접과 외접, 내접 그리고 외접 할 때의 반지름의 상태, r 값을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얘는 이미 정해져 있고 여기는 r은 어때? 정해지지 않은 값이죠? 그러니까 얘는 중심만 있으니까 얘는 중심이 0,0의 반지름이 2거든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중심이 0,0 반지름은 2 정해져 있어. 얘는 중심이 이렇게 3, 마이너스 4야. 그리고 여기는 반지름이 r이야. 그러면 반지름이 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반지름이 작으면 이렇게 되겠고 커지면 이렇게 되겠고 엄청 커지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뭐 어떤 상태가 되어야 내접하고 또 외접하겠느냐? 그러면 원과 원이 내접하는 경우가 어떤 그림인지 너희는 알아야 돼. 외접하는 경우, 외접은 바깥쪽에서 접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외접의 상태는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원과 이 원이 이게 바로 외접이에요. 외접, 바깥쪽에서 접한다. 내접의 그림은 이 원이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내접이에요. 알겠니? 안쪽에서 접한다고. 내접, 외접.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반지름 r 값에 의해서 원이 결정이 될 건데 어떤 상태가 되어야지 이렇게 되겠고 어떤 상태가 되어야 이렇게 되겠느니 이게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에서 출발한 r 값이 정해지면 이제 점점점 스프레드 가 점점 커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외접하는 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가 외접하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럼 외접이 되는 거지. 그럼 이때 반지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중심 이쪽 중심이 0,6, 이쪽 중심이 3, 마이너스 4니까 두 점 사이 거리가 얼마야? 이게 5야. 어? 중심 사이 거리가 5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5인데 이쪽 반지름은 2야. 그러니까 외접하기 위한 이때 반지름, 그러니까 이것을 외접 조금만 써볼까? 외접할 때의 반지름은 3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알겠지? 그럼 이제 내접하려면 자, 이 원이 어떻게 돼? 이 파란색 원이 점점 더 퍼져나가야 되겠지? 이렇게 되면 두 점 사이 두 점과 만나는 거고 두 점과 만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만나지 않는 거죠. 원이 원과 만나지 않는 거지? 뭐 어떻게 하면 내접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 내접하게 되는 거야.
내점. 자, 그럼 내점할 때 알값은 어떻게 되겠어? 자, 여기서 이게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이게 내접할 때의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5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역시 작은 원의 반지름이 2가 되기 때문에 내접할 때의 R값은 여기 5에 1을 더한 7이 되겠죠. 외접할 때의 R과 내접할 때의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칠 번 문제는 지금 여기 7번 문제와 다음 장에 12번 문제. 여기 지금 7번 문제하고 여기 12번 문제는 사실 같은 내용이지. 뭐냐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7번 문제를 풀어보면 별로 좀 맛이 없어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 정말 중요한 게 12번 문제가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같은 문제 유형인데. 그래서 일단 7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A가 마이너스 1,0이야. B는 4,0. 자,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점으로부터 거리 B가 3대 2가 되는 점 P의 잡취가 나타나는 길이를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점 P가 나타내는 잡취. 그러면 이 A점과 B점으로부터 3대 2가 되는 A점, B점으로서 3대 2가 되는 점 P의 잡취를 찾아보라는 얘기거든. 근데 우리가 어떤 두 점이 주어지고 몇 n 대 n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선분의 내분점이나 외분점 생각이 되게 쉽잖아. 그죠? 근데 수업 시간에 예전에 얘기하지만 어떤 점 A와 B를 가지고 m 대 n 또는 m 대 n 이와 같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찾을 때는 반드시 선분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 이 선분이라는 말이 있어야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말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A점과 B점이 이렇게 있는데 A하고 B가 예를 들어서 2대 1 되는 것은 여기 있단 말이야. 2대 1이 꼭 여기 선분 내에만 2대 1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쪽으로 2대 1 이렇게 되면 이런 점 P가 있을 때는 내분점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내분과 외분이라는 말은 선분 내에 있을 때 유효한 그런 표현이야. 얘는 선분이라는 말이 없지. 그냥 점 A와 점 B를 3대 2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얘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단 말이야. A하고 B를 진짜 보지못대로 어떤 P의 잡취를 구하랬으니까 그 P점의 좌표를 X, Y라고 놓고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A에서 P까지 그리고 B에서 P까지 3대 2가 되는 점 P의 잡취를 말했으니까 여기서는 선분 AP 대 선분 BP 이 비율이 3대 2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실제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루트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AP의 거리니까 y의 제곱 네, 루트 BP는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것이 3대 2야. 그래서 요 비례식을 열심히 풀어주게 되면 뭐가 나와? 원이 만들어지죠? 자, 우리가 지금 처음 배워서 신기하게 이 프로그램을 이랬으면 이렇게 그러네 신기하네 재밌네 그거 아니고 시험 대비하고 있는 거지. 시험 대비하고 있잖아. 실전적으로 나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점 P의 잡지를 그리면 원이 나온다고. 열심히 풀면 원의 방식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니까 굳이 이렇게 풀라고 이렇게 자취 방식으로 문제를 풀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만약에 자취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체 방정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시오. 그럼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그냥 이 문제 답을 요하는 그런 문제일 때는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는 뭘 알고 있어? 이 두 점이 있는데 자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A점과 B점을 3대 2가 되도록 하는 점 P가 그린 도형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3대 2가 되면 여기 있겠네. 여기서 여기가 이제 3대 2. 여기도 있겠죠? 3대 2. 여기도 있겠네. 3대 2. 여기도 3대 2. 여기도 3대 2.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대 2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3대 2에서 가는 길이가 2. 여기도 3대 2. 이런 점을 다 찾아보았더니 이와 같이 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점들은 전부 다 A와 B점의 위치 관계에서 3대 2가 되는 점들을 다 이어놓은 그런 특징, 그런 자취를 다 찾아놨더니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원을 자꾸 그리다 보니까 이 원이 결국 A하고 B를 이렇게 연장을 했을 때 3대 2가 되도록 하는 내분점 3대 2로 찾은 외분점이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원의 지름이야 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 결과로 이 자취를 구할 때는 그렇게 하면 쉽게 이 주어진 점 A와 B를 3대 2로 내분한 내분점과 3대 2로 외분한 외분점을 지름이야 끝으로 하는 원이라고 인지를 하고 쉽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그러니까 이 A점과 B점을 3대 2로 내분한 이 내분점을 찾아볼까? 자, 내분점은 P라고 하면 P라고 찾아봅시다. 아, P는 여기 있구나. 내분이라고 씁시다. 자, 내분점 어떻게 돼?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M 플러스 N분의 MY2 플러스 MY1 자, 이제 외분점 외분점에 의해서 외분점 9를 반대로 외분점이니까 3-2분의 11 빼기 마이너스 2, 3-2분의 0-0 이렇게 되어서 얘는 5분의 2, 0 그리고 여기는 14, 0이 되겠네. 자, 그래서 이 원에 이쪽 지름의 이쪽 부분은 2, 0이고 이쪽 부분은 14,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의 지름이 한 끄터머리니까 이 점과 이 점의 평균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될 것이고 그 중심은 8,0이 되는 거예요. 8,0 이렇게. 알겠지? 이게 8,0. 자, 그래서 문제가 뭘 했어요? 여기서 요 자취의 길이를 물어봤어. 자취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역시 자취의 길이라는 것은 이 원의 둘레를 찾아보는 얘기죠. 그래서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자, 그래서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럼 이 자취의 길이니까 2점 2,0에서 8,0까지 또는 8,0에서 14,0까지 이게 반지름이 되어서 반지름 6이야. 반지름 6이니까 이 문제 정답은 지름 파이, 답은 12파이가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 자 그대로 넘겨서 12번 문제를 보자. 자, 12번. 자, 12번 문제는 자 지금 요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전에 좌표만 달아져 있지. 지금 똑같은 문제인데 자, 여기서 같이 설명을 해줄게. 자, 12번 문제는 뭐냐면 자, 아폴로니우스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제 세 가지면 자취의 길이, 최대각, 최대 넓이야. 그러면 최대 각이면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지. 지금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이 원인 점 P에 대해서 각 P, AP 자, 각 P, 각 P의 최대각 얘는 어떻게 구한다는 거야? 답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원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각 P의 최대가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이 원위에는 점, 임의의 점이 P가 되니까 P에서 AP, PAP 여기 이각을 말하는 거야. 그럼 P가 여기 있으면 PAP, P가 여기 있으면 PAP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PAB의 최대각은 어떻게 구하냐면 어떨 때 최대각이 나온다고 해서 각의 최대일 때는 그래, 접할 때 A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어서 이쪽으로 접하고 있을 때 여기에 P가 이렇게 와 있을 때 이 각의 최대값이 나온다. 그리고 각 PAP 여기서 최대각을 구하라고 했지만 실제로 PAP를 구하는 방법은 PAP가 아니고 PAP
원의 중심 PA5로 이렇게 문제를 푼다는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결국은 뭘로 이 특수각으로 나오는 이야기 답이 61도나 39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니 구조상. 그래서 이 최대각은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PAB나 PA5나 똑같단 말이야 각이.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는 접하니까 피타고라스를 써가지고 이 길이가 1대 여기는 2, 그럼 여기는 루트 3이 될 것이고 얘를 든 거야. 1대 2대 루트 3이다. 1대 2대 루트 3이다. 그럼 여기 각이 30도. 어쨌거나 여기 각은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특수각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 PAB의 최대 넓이. 자, 삼각형 PAB의 최대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P가 어디에 있을 때? P가 바로, 자, PAB면, 자, 얘를 지우고, 자, PAB면, 삼각형 PAB예요. P가 만약 여기 있다고 하시면 PAB는 이렇게 넓이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PAB의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A에서 B까지 길이는 고정이야. 그럼 움직일 수 없어. 여기 밑변의 길이가 고정이고, 그러면 P가 어디 위치에 있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느냐는 건데, 그럼 P가 여기 있다고 치면 넓이가 이렇게 나오거든. P가 여기 있다고 치면 P의 넓이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P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 네, 청점. 맨 위에 있는 꼭대기 위에 있을 때. 즉, 원의 중심에서 똑바로 위로 올린 이 반점이 높이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원에서 어떤 높이를 구할 때 얘를 밑변으로 잡았을 때 높이는 이 반지름과 더 커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꼭대기의 넓이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 때 이 넓이의 최대가 나온다. 즉 A, B 길이는 쉽게 구할 수 있죠. 밑변의 길이니까. 거기다가 높이가 바로 뭐야? 높이가 반지름과 같을 때. 여기는 이 높이가 반지름과 같았을 때 이 높이가 반지름과 같았을 때 넓이의 최대가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식사고 문제는 풀어주긴 하겠지만 얘는 이런 부연 설명 없이 바로 문제 풀고 넘어갈 거야. 12원이죠? 부연 설명 없이 바로 문제는 풀고 단방구하고 넘어갈 거란 얘기야. 그래서 나머지 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